둘, 셋. 복부 한번. 예. 네. 자, 우리 국회방기 법학회 파이팅 하겠습니다. 국회방기 법학회 파이팅! 네, 됐습니다. 이호식 박사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토론 내용은 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개발 민간 공동법인 PF를 설립 절차 투명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구성이 주주 역할도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조성 토지 공급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민간 리츠를 좀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국토부에 개인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동대호 변호사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동호민 해안의 동대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예, 토론을 받게 되어 무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교수님 밑에서 공부할 때가 엊그제였는데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사 업무를 또 하다 보니 지금 현재 소송 업무로 과천대우와 같은 공익사업 시행자들의 법률 자문과 여러 분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런 분쟁들을 좀 자문이나 법적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금 대장동 사건을 바라보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감에는 남다릅니다만은 법적인 관점에서 특히 이제 개발이 관점에서 좀 제가 느끼는 점을 좀 같이 말씀드리고 이렇게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토론문이 그 책의 교재 여기 책자에서 원고로 보내드렸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학회 그 단톡방에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 중심으로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제가 생각하는 그 첫 번째는 그 공익 사업과 시행 주체가 되는 건데요. 일단 지금 사실상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은 과연 공익 사업의 주체가 누구로 봐야 되는지가 좀 의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공익 사업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이 대장동 개발 사업 역시 성남시에서 개입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상 이제 사업을 주도한 내용과 그다음에 이익을 가져간 부분은 민간이기 때문에 공익 사업에 탈을 쓰고 실제 이제 민간에서 이익을 향유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부분이 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도 공익사업의 정의 내리기를 사업의 주체가 아니라 사업의 내용 등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허용하는 공공적 사용 수익이라는 제도가 다 지금 법에서 허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이익을 가져갔다는 부분 자체를 문제시 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개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그 부분을 제재를 하고 감시를 하고 귀속시키냐 이 문제는 여전히 이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크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은 자기 땅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적 재산을 수용을 해서 이익을 하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공익사업 다른 사람의 이제 재산권을 뺏어가는 사업 인정을 득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자체 인허가권으로 지금 현재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할 때 과거에는 인허가를 받으면 사업 인정을 받아서 타인의 재산권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 절차에 나아갔는데 다행히 지금 현재 토지보상법에서는 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 절차를 사업 인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현재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되었고 그게 소급해서 대장동에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장동과 같은 그런 이런 문제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 이익을 생각을 했을 때 처음 단계 그 인허가 단계의 개발 이익을 바라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이 만료가 됐을 때 실제 발생한 개발 이익을 회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명호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즉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회수하는 측면에서 이제 도시개발법을 정리해 주셨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업 초기 단계에 이 개발 이익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 지금 현행 법이 다행히 개정되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경기도 여러 이제 지자체에서
그런 하는 이런 도시개발 사업이나 아니면 다른 개발 사업에 있어서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추정되는 경우에는 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제 보존공고 형태로 임대 아파트를 지어라, 공원을 지어라, 아니면 도로를 개설해라,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사업 초기에 이제 걸러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할 때 개발이익이라는 것이 지금이야 뭐 5천억이다 뭐 얼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정이 됩니다만은 개발 사업 단계에서는 이걸 추계하는 방법이 사실상 굉장히 추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발생할 일이기 때문에 미래에 이 사업으로 100억이 발생할지 5천억이 발생할지 1조가 발생할지는 섣불리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몇 년 뒤에 개발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처음 사업 인허가 단계에서 개발이익을 정확하게 추계하는 그 전문가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지금 듣기로는 그 사업 시행자가 마련한 내용과 그 다음에 자료에 기초를 해서 주무관 분들이 열심히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그 개인적인 바람은 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확보해서 개발이익을 추계를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제 많이 좀 담당을 해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인 개발이익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 방금 말씀드린 이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사로서 개발이익 부분을 인허가 단계에서 상당 부분 좀 견제 감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배명호 박사님이 이 원고를 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하셔서 정말 내용들을 제가 보면서 공부가 많이 되었는데요. 발표자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뭐 도시개발법이든 아니면 관련 법령에서 좀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개정안들이 지금 소개해 주셨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좀 바람직해 보이는 아니면 좀 개인적으로 좀 이 부분이 시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정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